나 상처받았어. 며칠 전 라디오를 듣는데 친한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서 속상하다는 청취자의 사연이 나왔다.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DJ가 이야기했다. 서운한 일이 있을 때 그 기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땐 차라리 나 그때 상처받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상대방도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솔직하게 사과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누군지 모르는 청취자 양반, 저 말 듣지 마세요. 저 말 듣지 마세요. 나 상처받았어. 아는 사람 중에 그 말을 유난히 자주 쓰는 사람이 있다.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심각한,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역시 사소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 말로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에둘러 표현한다. 아무리 돌려 말해도 그 기저에는 그때 나 기분 나빴거든. 이 있기 마련이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한다. 차라리 그냥 열받았다고 말해.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그랬어? 안타깝네. 정도로 반응하고 대화 주제를 돌린다. 요즘은 나 화났어 라는 말보다 나 상처받았어 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이는 것 같다. 감정이 상했음을 직접적으로 알리기보다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게 예의 바르게 혹은 지혜롭게 느껴져서 그런 걸까? 하지만 나는 나 화났어가 훨씬 듣기 좋다. 그 말이 더 솔직하고 당당하게 들린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왜 그러냐며 이유를 묻거나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나 그러지 말라고 조언 또는 충고를 할 수도 있다. 그 기분을 이미 짐작했다면 서둘러 사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처받았어 라는 말은 다르다. 상대방에게 공을 던짐으로써 자신은 물론 상대 역시 수동적으로 만든다.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쩔쩔맨다. 내가 상처를 주다니, 누군가의 마음을 슬프게 하다니, 그건 오해야 라며 변명하거나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거나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며 가정형 사과를 하는데 혈안이 된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상처받았다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의 행동을 습관이 되게 만든다. 상처받았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러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대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그 말을 하지 않는다. 말해봤자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감이 부족하고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 공을 던지는 말을 자주 쓴다. 난 아무거나 다 괜찮아. 그럼 연락 줘. 네가 정해줘. 그렇게 말하고 선택을 상대방의 몫으로 돌린다. 나 역시 생각에 확신이 없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손해보고 싶지 않을 때 저렇게 말한다. 그렇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상대방을 원망할 수도 있다. 욕심 따위 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속은 욕심으로 가득하다.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고 싶지 않을 때일수록 그런 말을 고른다. 그래서 나는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도리어 상처받은 기분이 든다.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이기심이 느껴져서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어느새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도 상처받았어 라고 맞받아치기보단 일단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성질을 내고 본다. 마주 앉아서 상처 배틀 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나의 경우 상처를 받았을 때는 상처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겨우 슬프다 아니면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하게 된다. 더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런 말조차 발음하기 힘들다. 그냥 꺽꺽 우는 게 다다. 누군가를 대할 때 역시 마찬가지다. 너무 속상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든다. 아이고, 진짜 상처 많이 받았나 보다. 상처는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빠를 찾기 위해 먼 바다까지 헤엄쳐간 보노보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래무리를 만난다.
처음에는 그 위압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공포에 떨지만 자기 무리와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그들의 일상을 마주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엄숙함을 느낀다. 하지만 한바탕 혈투를 벌이고 터전으로 돌아가는 고래 무리를 본 보노보노는 또 한 번 조용히 놀란다. 무리 중 행동대장격인 고래 아저씨의 몸이 상처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약한 소리 한마디 하지 않던 고래 아저씨의 용맹함 뒤에는 그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다. 고래 아저씨는 상처투성이었다. 고래 아저씨는 상처투성이었다. 상처를 보면 상처를 본 사람이 놀라서 정작 상처 난 사람은 상처 난 것 따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잊지 않았을 거다. 잊지 않았을 거다. 보노보노는 상처에 대해 말하지 않은 고래 아저씨의 상처를 보았고 마음으로 위로했다. 이 대목은 내가 가진 보노보노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은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늘 우유부단하고 걱정만 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에 답답한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어른스러웠다니. 상처를 말하는 사람보다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진짜 같다. 상처받았다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그때는 속상했다고 기분 나빴다고 아이처럼 털어놓는 사람이 더 진짜 같다. 자기의 진심을 포장하고 상처를 핑계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마음은 영리하지만 비겁하지 않은가. 상처는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게 아니다. 마음 상하고 나서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마주하는 사람 역시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계인 거다.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드는 건데 왜 상처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늘 한 사람일까? 상처를 주고도 상처받을 수 있다. 상처를 받고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나 역시 고래 아저씨처럼 상처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상처받았다면 적어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특히 소중한 사람들에게만큼은 비겁해지고 싶지 않다. 비겁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